자, 우리 오전에 뭐 했냐면은 이진수를 아니지, 이진수가 아니죠.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작업 했죠. 8진수로도 해보고 16진수로 해보고. 이걸 왜 했냐면은 뭐 솔직히 몰라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전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고, 요즘 프로그램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프로그램은 저 때만 하더라도 실제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진수로 변환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셈블리 언어라고 있는데 걔네들은 0과 1 가지고 코딩해요. 기계어 같은 건 정말 0과 1로 가지고 코딩해서 데이터 값도 0과 1로 써서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 습관이 남아서 이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아셔야 대화가 되는 거죠. 배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뭘 해먹죠. 그렇잖아요. 본인 취업했는데 상사가 이진수를 좀 바꿔서 달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이 원래 이진수만 알아도 되는데 8진수랑 16진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용하는 이유가 이진수, 이거 너무 길잖아요. 이진수 너무 길어요. 근데 이런 이진수가 있으면은 3개씩 끊잖아요. 3개씩. 하나, 둘, 셋. 3개씩 끊잖아요. 그럼 이게 8진수가 돼요. 8진수. 3개씩 끊으면 7이 되겠죠. 7. 8진수가 돼요.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예전엔 8진수, 8비트 컴퓨터에서는 8진수 표기했고요. 16비트 컴퓨터에서는 16진수 그냥 표기해 버렸어요. 이진수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6진수는 4개씩 끊으면 돼요. 4개씩. 하나 제대로 끊었나? 이쁘게 그릴걸. 그러면은 요게 F죠? F 1111을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꾸면 F가 될 거예요. 그럼 어디에 F 0F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진수로 바꾸면 1111 0000 1111 1111 변환이 쉽죠? 그래서 얘를 보고 실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예전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경험이 남아 있어서 이진수를 16진수 표기해요. 그리고 전공책들은 정말 옛날 장비들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기초 이론을 아셔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진수 책에 이것만 한 이런 데이터들이 막 수천 개 나오는데 수천 개를 다 이렇게 써버리면 못 알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16진수 표기해서 이진수를 책에 이렇게 16진수로 써놨어요. 그럼 자기가 얘를 보고 이진수로 바꿔서 프로그램 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뭐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디자인하면 RGB 값, 색상도 우리 문자를 전부 코드로 만들었죠? 여기다가 RGB 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아스키 코드 했는데 RGB 색상표 이렇게 뜨죠? 이게 색상표예요. 색을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색깔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놓은 거고요. 뒤에 뭐로 써 있어요? 16진수로 써져 있죠? 원래는 이진수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진수 넣으려면 이거 몇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 곱하기 4 하면은 4, 6에 24. 색 하나 입력하다 끝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16진수 표기해서 쓰고 그래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숫자로 바꿔서 사용하고요. 이런 숫자로 바꾼 표들을 코드표라 그래요. 코드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면 무슨 코드 다 많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표시한 거고요. 빨간색 쓰고 싶으면 FF0000 여기 찾아가지고 요 문자열로 빨간색 표시하면 되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코딩 했고요. 지금 웹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코딩하고 있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RGB 값이어가지고 나중에 보는 방법은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진수로 색도 바꿔서 넣는다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금방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8진수, 16진수 쓰는 이유가 표현하기, 표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진수로 다 쓰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16진수를 많이 쓰게 됐어요. 최근엔 16진수 거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를 좀 확인해 드릴게요. 유니코드. 왜냐면은 우리가 금방 배운 것들은 아스키 코드로 문자열 처리했는데, 유니코드 자바에서는 아스키 코드는 영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바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문서 보면 중간에 뭐 이런 페이지 가면은 찾아보면 이렇게 아스키 코드 표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AC00 있죠. 그래서 16진수 AC002 가라는 문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한글이 다 유니코드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으면은 AC7에 4 AC74라는 숫자를 넣으면 건이 되고요. 실제 10진수로 뭔지 알고 싶으면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가 쭉 있어요. 이걸 직접 쓸 일은 없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유니코드로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들였을 때 요 02 자바 읽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전까지, 여기가 몇 페이지야? 페이지가 16페이지 뒤쪽은 오늘 안 할 거예요. 16페이지 안쪽으로 16페이지까지만 봐서 유니코드 대충 알겠죠? 아까 아스키 코드처럼 숫자 번호예요. AC00 걔가 가고, AC01 각기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게 표가 있다 정도만. 그리고 자바에서는 아스키 코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아스키 코드는 봐서 알겠지만 한글밖에 없잖아요. 유니코드는 한글도 있고요, 한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이트 들어가면, 어딨어, 요걸로 사이트를 들어가면 뭐 본인이 찾고 싶은 거 보면 여기 한글 심볼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있고요. 요 안에 뭐 중국어, 뭐 일어 다 있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프로그램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뭐냐면은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형. 잠깐. 자, 컴퓨터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현실 세계, 컴퓨터.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었다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원할 때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뽑아보는 게 컴퓨터 핵심 기능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쭉 보면 현실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배운 것만 쳐보면 뭐가 있냐면 숫자, 문자. 그래서 숫자는 뭐 어차피 0과 1을 저장할 수 있어서 이진수로 바꿔서 넣으면 되고, 문자는 어떻게 넣었어요? 그래요,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넣는다 그랬죠? 그럼 유니코드를 사용하면 이진수로 바뀌잖아요. 색상은 아까 확인해 드렸죠? RGB 코드로 이진수 숫자로 만들어서 넣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이 쓰는 애들을 컴퓨터에서 다루기 쉽게 자료형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여기에 놓고, 이런 문자는 여기 놓고,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 놓고,
대부분 숫자 관련된, 연산 관련된 자료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컴퓨터에서 현실 세계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선언되어 있는 자료형들 다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자료형이 있냐. 자, 저번 시간에 true랑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뭐라 그랬어요? 불리언이라 그랬어요. 불리언 자료형이 있어요. 불리언. 불리언 자료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불리언. 키워드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자바에서도 불리언이라고 써요. 실제 타이핑을 불리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논리형이라 그래요. 논리형. 우리나라 자료형 논리형이라 그래요. true,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논리형이라 그러고, 이 논리형을 불리언이라고 표기해요. 자, 그럼 논리형은 저장할 수 있는 표현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 1? 0에서 1? 맞아요. 다른 언어들은 0과 1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바에서는 true or true or 쓰면 헷갈리니까 false로 합시다. false.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저장해요.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언어에서는 0과 1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자바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자바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웬만한 언어들은 다 0과 1을 불리언 값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0을 뭘로 볼 것 같아요? 0을 false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1을 true로 보기도 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 0과 1, true, false 둘 다 허용해요. C 언어 둘 다 허용해요. 자바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true, false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옛날 언어들은 말했지만 이런 애들보다 0과 1을 실제 이진수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0이면 true, false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또 지원하더라고요. 그냥 0이어야 false인 거고 1이어야 true인 거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거 애매모호하다고 허용해주지 않아요. true, false라는 두 가지 값을 가져요. 자,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료형 크기를 한번 더 먼저 확인해 보고 갑시다.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단위를 한번 먼저 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컴퓨터 자료형의 단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크기에 대한 단위. 자, 우리 기본적으로 0과 1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0과 1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컴퓨터는 0과 1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0과 1 데이터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비트라 그래요. 비트 이해됐어요? 0과 1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한 개를 1비트,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개면 2비트.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 0 혹은 1을 넣을 수 있죠? 그럼 얘는 1비트가 되는 거고요. 네모칸이 3개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네모칸에 0 혹은 1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8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됐어요. 얘는 뭐예요? 그렇죠. 8비트죠. 그런데 8비트가 되면 또 다른 단위가 생겨요. 우리 보세요. 100cm는 뭐라 그래요? 1m라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8비트를 1바이트라 그래요. 자, 이렇게 1바이트의 의미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까 아스키 코드 표 봤죠? 거기서 문자 하나 표현할 수 있을 때 크기가 8비트가 있어야 모든 알파벳과 투스 문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옛날부터 나와서 미국에서 시작돼서 8비트면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위구나 해서 걔를 1바이트로 쓰기 시작했어요. 문자 하나 저장할 수 있어서 1바이트라 그랬어요. 근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왜냐면은 옛날에는 문자를 영어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중국어도 넣어야 되니까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 이렇게 돼요. 번외로 설명해 드렸어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024 바이트 1024 바이트를 1kB 바이트라고 얘기했어요. 1024 바이트. 1024 바이트는 무슨 의미라고요? 1kB 바이트인데 이 진수를 1024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1kB 바이트랑 같은 의미가 됐어요. 우리 사람은 10진수를 쓰니까 이게 1000씩 증가하면은 보기 편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몇 진수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안 떨어져요. 1024 2로 나누면 이게 몇 승이 되죠? 1024 나누기 2 4로 나눌까? 4 28 4 5 20 4 6에 24 이렇게 되죠? 4로 또 나눠 볼까요? 4 5 20 4 6에 24 4 46 괜히 시작했어. 머리 터지려고 그러네. 4 74 뭐죠? 4 6에 24 이렇게 되죠? 이게 몇 승이에요? 이만큼 2니까 2에 6승이네요. 맞나요? 얘는 몇 승이에요? 또 나눠야 되네. 4 46 2에 4승이네요. 다 더하면 2에 10승이네요. 얘도 10씩은 증가하네요. 아유 머리 아파.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거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참고로 해드린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1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씩 증가시키려니까 1024 바이트씩 새로운 단위를 넣었어요. 그래서 1024 바이트는 1kB고요. 1024 킬로바이트는 위에 써줄까요? 1024 킬로바이트는 또 다음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돼요? 메가가 맞을 거예요. 여기 잘못되어 있네. 메가가 맞을 거예요. 메가바이트. 그럼 1024 메가바이트는 뭐가 되겠어요? 기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테라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1테라예요.
그 이상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긴 힘들 것 같아요. 테라 이상은 엄청 커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4테라잖아요. 근데 테라 이상은 좀 한계가 다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테라 단위 이상은 장비의 형태가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모르죠.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서. 자, 이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예요. 자, 됐나요? 자, 이거 뭐 검색해서 정리되어 있는 걸 찾아 쓰세요. 제 드린 거에도 좀 정리가 돼 있는데 또 오타가 있네.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아까 걸로 또 돌아가서 하던 작업을 계속 해 봅시다. 자, 논리형의 크기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1비트가 될 것 같죠? 이게 1비트가 될 것 같은데 비트죠? 비트가 될 것 같은데 자바에서는 1바이트 이하 크기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크기인 1바이트를 쓰고 있어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비트 단위가 있어요. 근데 최근 나온 언어들은 1바이트를 제일 작은 단위로 취급해서 굳이 비트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비트 연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를 1바이트로 생각하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뭐 남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1바이트 선언한 이유는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있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데이터들이 있다고 봐요. 이거 1바이트 크기, 1비트 크기, 1바이트 크기, 1비트 크기. 자, 이런 데이터들이 많으면 본인들 이걸 운반한다고 봐요. 처음엔 손을 요만큼 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폈다가 여기는 이렇게 펴야 되겠죠. 근데 모든 데이터 크기가 전부 1바이트면 똑같은 손 크기로 계속 물건을 실어 나르면 되겠죠.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얘가 더 절약이 되겠지만 속력은 얘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속력보다도 속력을 위해서 이렇게 최고 작은 단위를 무조건 바이트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더 작게 한다고 속력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바이트로 처리해 버려요. 그리고 최신 나온 언어들은 아예 자료형의 크기를 전부 다 통일해 버렸어요. 좀 더 프로그램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더 복잡한 내용이니까 우리 일단은 기준을 자바로 잡고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래서 논리형 불리어는 1바이트다. 자, 그 다음에 기본값이라면 우리 어떤 윈도우즈 창을 열면 기본 크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화면에 창이 열리죠. 근데 우리가 요만한 크기로 열 거야 하고 크기를 정해서 그만큼 열린 게 아니죠. 그냥 열 때 처음 그렇게 딱 열리잖아요. 사용자가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해요.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 창 크기가 100이야 이렇게 미리 정하면은 창의 크기는 기본으로 100이 잡혀 있을 텐데 우리 100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열면 기본값으로 열리는 거예요. 기본값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시나요? 본인이 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거예요. 들어있는 값이.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논리형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false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값은 우리가 값을 선언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값들인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0과 관련된 값들이 들어있어요. 자, 힘들죠? 운동합시다. 다들 졸린가 보다. 운동합시다. 자료형, 그래서 뭐 자바에서 쓰는 현실 세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우셔야 되는 거지 뭐 답이 없어요. 자, 한 번에 쭉 나가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아. 너무 자세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밑으로 한번 튀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뭐가 있냐면 문자형이 있어요. 자, 문자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키워드가 얘 캐릭터라 그래요. 캐릭터 약자 CHAR 이렇게 써요. 얘는 몇 바이트겠어요? 8비트? 자, 자바에서는 무슨 코드 쓴다고요? 예, 유니코드 2바이트라 그랬죠? 자바에서는 유니코드 써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를 써요. 그래서 1바이트인데 이거 뭐 언어마다 다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를 의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크기가 계속 증가해요. 저 때는 이런 크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작은 크기였어요. 그래서 뭐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충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코드를 넣으니까 2바이트 크기예요. 기본값은 이렇게 써요. 보통 자,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사선 U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escape sequence라 그랬죠?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escape sequence 사선 U 이후에 나오는 숫자가 유니코드다. 유니코드는 뭐라 그랬죠? 16진수라 그랬죠? 16진수 표기할 수 있는 값이 와야 돼요. 사선 U 다음에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문자는 보통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따옴표로. 따옴표로 보통 기본값 묶어줘요. 문자는 이렇게 따옴표 묶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나? A 혹은 가 문자 하나 가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묶어줘요. 이거 막 찍혔네. 이런 형태로 문자 하나하나 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문자형은 2바이트니까 0부터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65,535 만큼 저장할 수 있대요. 왜 2바이트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왜 그러냐면 2바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써볼까요? 0부터 2바이트는 2의 몇 승이에요? 2의 2바이트는 몇 승이죠? 1바이트가 몇 비트라 그랬어요? 8비트. 그럼 2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16비트죠. 한 자리 표현하려면 하나당 2승씩 해야 되죠. 그럼 16개니까 여기 16 하면 맞나요? 15 해야 되나? 16 해야 되나? 15? 16 해서 빼기 1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닌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들겨 나중에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서류에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해볼까요?
뭐 대충 계산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저는 자 만약에 네 자리가 있다고 이진수 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2의 0승이죠. 이 자리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죠. 그럼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총 숫자는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응? 응?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0부터 여기까지죠. 1111 전부 111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1111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23 더하기 22 더하기 21 더하기 20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 다음 숫자는 누구랑 같아요? 2의 4승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 하려면 여기서 빼기 1 하셔야 같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애는 16자리니까 2에 16 빼기 1 하면 0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럼 그렇게 계산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수학 시간이 돼버렸네. 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대충 0부터 6, 5, 5, 3, 5까지 저장할 수 있구나. 이해됐어요? 유니코드에는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문자에는 음수 표시 없어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요. 자, 원래 여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버렸네. 앞에 부분만 하고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자료형 뭐가 있냐면은 정수형 자료형이 있어요. 정수형 자료형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네. 바이트, 셔트, 인트, 롱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얘는 1바이트, 셔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기본값은 전부 0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자료형이 다양한 이유는 자바 말고 다른 언어에서 만든 애들을 가져다 써야 될 일이 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언어로 만든 애도 자바에서 가져다 써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이기종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놔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쓸 때는 얘로 쓰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인트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선언했을 때는 무조건 인트 자료형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바이트, 셔트, 롱 본인들이 우리 가정에선 쓸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선. 왜냐면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우리 가정에선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얘도 자료형이지만 인트 얘를 쓰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조금 나오긴 한데 실제로 자료형을 선언해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범위 연락 빡세네. 이거 범위 어떻게 되려나?
자, 이 범위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얘는 정수는 요 정수형은 어떤 자료형이라 그랬죠? 그걸 먼저 써야 되나? 소수점이 없는 거? 맞죠? 없는 숫자. 그래서 정수형은 마이너스 1, 0, 이거 좀 그러네. 음수, 그 다음에 0, 양수, 요 세 개가 합쳐지면 정수형이죠. 음수, 0, 양수. 좀 정리가 필요한데, 일단 범위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트 같은 경우는 범위 이야, 이거 뭐 수치로 쓰기 열나 빡세네.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래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바이트는 1바이트로 돼 있죠? 1바이트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요? 총 8개가 되겠죠? 그래서 8인데 음수랑 양수를, 아까는 양수만 넣으면 됐는데 음수랑 양수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을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은 값을 선정하는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비트가 몇 개요? 7개죠. 자, 7개 가지고 마이너스 2의 7승 플러스 2의 7승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양수 같은 경우는 1부터, 음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요. 근데 양수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더 적어야 돼요. 그래서 빼기 1 해서 요만큼 범위에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표예요. 표를, 아이고 이거 어디로 가? 잠깐만요. 저 클릭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네. 자, 검색해서 나온 표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다 하면서 더 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번개처럼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아니, 검색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검색해서 자바 자료형 검색해서. 자, 얘네들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겠죠? 얘는 요 크기만큼 얘네들도 앞에 자료형이 있어요. 앞에 부호 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 비트는 자료형으로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사용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수형은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남았냐면, 뭐 남은 것 같아요? 소수점이 없는 자료형. 뭐라 그랬죠? 예, 그럼 실수형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수형은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형. 플롯, 얘는 4바이트, 기본값은 0.0. 그 다음에 실수형 뭐가 있죠? 더블이라고 있어요. 얘는 8바이트예요. 자, 이것도 옛날에는 뭐 구분해서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으로 더블을 사용해요. 옛날에는 이 실수를 저장하는 내부 구조를 구현해 드렸는데, 설명해 드렸는데, 뭐 굳이 이젠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대충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자, 숫자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52.625 이런 것들이 실수잖아요. 마이너스 53.965 이런 게 실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충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대충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대충 여기에 부호 1비트,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지수예요. 승수 저장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정확하게 알려면 너무 힘들어요. 설명해주면 괜히 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해하는데 뭐 프로그램 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서, 궁금하시면 검색하면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 요 소수점 부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해됐어요? 근데 이 이진수는 얘네들이 어떻게 저장되냐면 가중치로 저장돼요. 소수점에 대한 이진수는 가중치로 저장되는데, 가중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원래 몰라도 되는데 왜 설명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0.5 얘는 아닌데 0.5 더하기 0.4 했는데 답이 얼마예요? 0.9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9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컴퓨터로 계산하면 0.8999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이 소수점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가중치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 부분이 소수점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수점 저장한 자리는 0.5, 두 번째 소수점 저장한 자리는 뭐겠어요? 얘 반이 얼마예요? 0.25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소수점 저장하는 자리는 어떻게 돼요? 뭐겠어요? 응? 0.1, 2, 5. 그럼 요 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반이겠죠? 그만 갑시다. 더 가면 어려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비트가 3개밖에 없다면 0.5라는 숫자는 존재하죠. 0.5 더하기 0.25 하면 컴퓨터로 0.5 저장할 수 있죠. 0.25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계산한 결과 0.75죠. 그러면 얘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얘가 0.5니까 0.5만 1로 돼 있어요. 1, 나머지는 두 개는 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거 1 이내만 더하면 0.5죠.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얘는 여기는 0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이겠죠. 얘는 0이죠. 그러면은 1 이내만 더하면 0.25죠. 근데 0.75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110. 그러면은 0.5랑 0.25가 1 이내니까 더해져서 0.75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보세요. 0.5 더하기 0.125, 이걸 0.125 빼기로 해볼까요? 빼기 하면은
빼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1 0 0 1 아니 0 0 1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0.5니까 여기만 1 돼서 0.5 맞고 여기 0.1이 오니까 0 0 1이 얘만 세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계산하면 값이 얼마예요? 응? 실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5 7 3 0.375 되죠? 맞죠? 0.375 돼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3개 갖고 0.375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표현할 수 없어요. 비트로 이진수로 이런 숫자는 0.375라는 숫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중치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라고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다음에 추로 한번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가 또 요거 가중치만 내부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값이 출력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서 이거 가중치 설명 좀 해드리고 가려고요. 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